안녕하세요, 두키입니다. 오늘은 글레이징 채색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글레이징이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유화 기법에 글레이징에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유래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엄청 빠르고 쉽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처음에 소개를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저만의 방법도 소개를 할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까요? 그럼 글레이징 채색을 하기 전에 흑백 페인팅이 있어야겠죠. 4000픽셀에 4000픽셀로 캔버스를 생성합니다. 제가 이전 강좌에서 소개한 인물화를 위한 캔버스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가져와서 화면 꽉 차게 키워주고 캔버스도 키워줍니다. 저는 먼저 크게 블락킹을 하고 스케치를 하려고 큰 면을 칠해줬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면 스케치라고 하나요? 스케치 없이 채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케치 하시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2단계에서는 몇 가지 팁만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면 스케치를 하실 때는 디테일은 무시하시고 세 가지 톤으로만 작업을 시작하세요. 중간 톤, 그 다음 어두운 톤, 밝은 톤. 이 세 가지 색상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거든요. 초반부터 디테일에 치중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되시면 이제 정확한 명도만 잡아서 색을 팔레트에 가져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얼굴에 덕지덕지 바릅니다. 굉장히 재미난 단계예요. 절대 문지르지 마시고 덕지덕지 바르세요. 사용한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이자 저의 최애 브러쉬인 아크릴 브러쉬입니다. 참, 정확한 명도를 위해서 배경을 먼저 칠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눈은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데요. 저는 작업할 때 항상 작게 해서 그리다가 눈을 그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줌인을 해서 그려줍니다. 눈, 코, 입은 따로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 퀵 메뉴 세팅도 해서 캔버스를 뒤집어 가면서 작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형태가 틀렸을 때는 다시 그리기보다는 픽셀 유동화를 사용해서 쪼물딱 해줍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작업해주세요. 귀걸이,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럼 글레이징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인데요. 레이어 하나를 생성하시고 레이어 모드는 컬러로 둡니다. 색상으로요.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의 단점은 저희가 원하는 색상을 채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색상을 선택을 할 때 그 색상에는 명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색상을 선택해서 칠하게 되면 컬러 레이어에서 새로운 명도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게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이번에는 레이어 모드를 오버레이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발색은 좋아요. 밝은 부분이 좀 화사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이 방법도 역시나 단점은 오버레이 모드 특성상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탁해집니다. 마치 포토샵에 이제 번툴로 문지른 것처럼 색상이 타버리는데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위 두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저만의 방법인데요.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바로 조정의 곡선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곡선이 뭔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미리 깔아뒀는데요. 이 조정 곡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곡선 패널을 열면 말 그대로 곡선이 나오는데요. 이 곡선의 상단부는 하이라이트, 중단부는 미드톤, 하단부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빨강을 선택을 하고 상단이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 수치를 높여주면 보이시나요? 세 가지 색상 중에 가장 밝은 색이 빨강의 영향을 많이 받죠. 다음에는 가운데 미드톤 부분은 초록으로 채워볼까요? 마지막에 어두운 부분은 파랑으로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명도의 단계별로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좀 더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스킨, 그리고 머리, 옷으로 나눠주고요. 나눠주실 때에는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스킨만 남게 일단 지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원래 레이어를 복사해서 스킨을 선택해서 지워주는 식으로 작업하시면 편해요. 각 레이어 곡선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감마는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입술이나 눈썹, 귀걸이 등은 기존 채색된 스킨 레이어를 부드러운 브러쉬로 지워주면 밑에 깔려있는 레이어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레이어에 오버레이 방식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어때요? 훨씬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색상을 바꿔가면서 느낌까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세밀한 방법이 어렵다면 오버레이하고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세 번째 방법으로 어두운 부분만 좀 잘 표현해 준 다음에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두 번째 오버레이 방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살살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맞게 혼합이 되겠죠. 자, 어떤가요? 모든 글레이징 채색 방법이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신 후에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덧칠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글레이징 채색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용한 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